얘부터 좀 봅시다. 자, 매개변수 함수 미분은 어떤 함수를 의미하는 거냐면 거의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봐봐. 일반적으로 두 변수 x와 사이의 관계를 자 거기 밑줄 변수 t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y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그래프 위에 점에서의 각각의 x좌표와 y좌표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그 x좌표와 y좌표가 각각이 x는 t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y도 t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요거 두 개를 미분해서 결국 내가 뽑아내고 싶은 건 뭐냐면 dy dx라는 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dy dx를. 그럼 dy dx를 만들 때 얘가 t로 표현되어 있고 얘도 t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dy라는 것과 dx라는 것을 각각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지. 얘를 dy dt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dt dx 라고 이렇게 역수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dt dt라는 게 어차피 약분이 되면 똑같이 dy dx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얘는 y라는 문자를 t로 미분을 하니까 결국은 g't라는 것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대로 친다면 x라는 것을 t로 미분을 하는 건데 역수의 형태가 되니까 f't가 되고 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치시게 되면 결론은 y로 표현된 거를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로 표현된 것을 미분을 해서 요렇게 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프 위에 점이 있을 때 그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매개변수 미분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시면은 바로 이번에 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건데 원위의 점표현법 우리가 삼각함수 때 배웠던 단위원이 있을 때 그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와 y좌표 그 x좌표와 y좌표를 각각을 표현을 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법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요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dy dx라는 형태를 각각을 t라는 걸로 미분을 한 다음에 두 식을 좀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볼까 라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밑에 그 예제를 가지고 하나 해보자. 자, 문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볼게. x라는 것이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 코사인 t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식은 sin t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가지고 얘가 이제 매개변수 함수인데 얘를 가지고 dy dx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y라는 것을 미분을 합니다. t로 미분을 그대로 해보시면 sin t 마이너스 1을 미분하니까 얘는 코사인 t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사인 t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t와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요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쓰시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t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니까. 알겠어? 그럼 이게 이제 미분이 완성된 형태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어렵진 않죠? 자, 228번에 보시면 228페이지에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봐봐.
요거는 이제 뒤쪽에 접선 가서도 다시 한번 할 건데,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에서의 접선을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어떤 점이 있는 거지. 여기에 어떤 점이 있는데, 요 점이 FA라는 것과 GA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야. 이렇게. 하나의 어떤 A라는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즉 매개 변수 함수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를 써보시면은 얘는 X가 G가 아니죠? FA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점의 좌표는 GA에 해당되는 애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는 요 지점에서의 이렇게 그려진 애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요거를 가지고 dy dx를 구하는 거죠. 그럼 dy dx를 구하시게 되면 얘는 fa라는 것과 ga라는 거니까 요거 미분하시면은 얘가 f가 아니죠. g'a가 될 거고 f'a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애가 된다라는 뜻이 되죠. A라는 지점에서. 그죠? 그럼 그거 갖다가 접선의 기울기 공식 그대로 세우시면 Y는 자 그대로 세워보면 F'A 분의 G'A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가 FA 그 다음에 더하기 Y 좌표는 GA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뒤쪽에 접선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229페이지 보세요. 229페이지에 개념 1번 갑니다. 자, 개념 1번을 보시면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에 대해서 t가 1일 때 대응하는 거기 밑줄 t가 1에서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t가 1일 때의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t가 1일 때의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계수 구할게요. 자, 각각을 미분합시다. 각각을 미분하시면 얘는 분자가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6t 플러스 a라고 해서 y라는 식을 미분한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얼마가 될 거냐면 3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겠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자리에다가 t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t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a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데 요 값이 이제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2분의 1과 같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요.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a가 4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8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8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문제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어렵진 않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442번도 한번 해볼까요? (442번) 보겠습니다. 자, 442번 보시면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함수가 각각 하나는 x가 ln t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ln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이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dy dx 계산해 보렴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일단 dy dx를 계산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럼 dy dx 구할게요. 자, 갑니다. 자, 미분합시다. 위에 거부터 미분할까요? 자, 얘부터 미분하자. 그럼 얘 미분하시면은 얘는 어떤 식이 써지냐면 자, 로그니까 t제곱 플러스 1분의 2t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fx분의 진수분의 진수 미분한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시면 그냥 t분의 1이겠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결국 문제에서의 정답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가져오시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볼게요. 자, 230페이지에 개념 2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에서 t가 ln2일 때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보자. 바로 dy dx부터 계산할게요. 자, 그럼 dy dx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요거부터 계산하시면, 자, 위에 y부터 미분합시다. y 미분하시면 얘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은 그대로 있거든. 자, 근데 이 생각은 해볼까? 어차피 미분하면은 둘 다 2분의 1, 2분의 1 생기죠. 그죠? 그럼 둘 다 2분의 1, 2분의 1 생기니까 약분될 거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은 날릴게. 그래서 2분의 1 날리고 그냥 계산하시면 익스포넨셜 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t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t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다음에 밑에 거 가겠습니다. 밑에 거는요, 익스포넨셜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가 언제일 때 구하라고 그랬냐면 ln 2일 때 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ln 2를 각각 t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2-2분의 1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2분의 5가 돼서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5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깔끔하게 뽑히는 거죠. 숫자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y는 기울기가 3분의 5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자,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요거 대입한 게 접선이죠? 접점? 그럼 접점은 그대로 구해보시면 접점은 ln이 대입하시면 2 더하기 2분의 1인데 거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될 거예요. x좌표는. 그 다음에 y에다가는요, 대입하시면은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2에서 2분의 1을 뺀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준 형태가 되니까 얘는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가 이제 접점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이제 식 마무리 지으시면 4분의 5가 될 거고 더하기 요 자리는 4분의 3이다까지 이렇게 접선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접선을 구했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절편, y절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우리는 요 넓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계산 마무리 하시고요. 문제 정답은 15분의 8입니다. 라는 거. 그냥 간단한 접선 문제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가 나와 있네요. 개념 3번에서는. 이것도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거야. 자, 개념 3번. 문제에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가 있는데, 자, x는 2 코사인 t, 그 다음에 y는 4 사인 t라고 돼 있는데, t가 3분의 파이일 때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dy dx입니다. 요거 그대로 계산하자. 그럼 y 미분할게요. 자, y 미분하시면 얼마가 되냐? 4 코사인 t 이렇게 써질 거고, 자, 그 다음에 x 미분하시면 2가 될 거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t가 뭐라고 그랬냐면 t가 3분의 파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3분의 파이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요거 역수로 뒤집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값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요거 가지고 똑같이 자 지나는 점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2배 코사인 3분의 파이였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네요. x좌표는.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요 값은 1,2 루트 3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계산해가지고 참고로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문제 정답 구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뭐 저런 식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매개변수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죠. 그냥 이제 매개변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미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개변수 문제가 만약에 이게 거의 나오지는 않아 어렵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4점짜리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는 무조건 뭐랑 같이 나오냐면 무조건 평면좌표 내용이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내가 미적분 기출을 하면서 뭐 1년에 이제 재수생 애들이랑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고 사설 모의고사 보고 하면서 작년에 매개변수 함수 문제가 4점짜리로 딱 한 번 나왔거든. 사설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아닌가? 헷갈린다. 7월 달쯤에 7월에 한 번 나왔거든. 근데 그게 7월 이투스인지 7월 교육청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28번으로 한 번 29번인가로 한 번 나왔었어. 매개변수가. 근데 문제에서 거기서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게 매개변수라는 걸 다 문제에서 언급을 해주잖아. 근데 4점짜리 문제에서는 이게 매개변수라는 말을 안 줘요. 알겠죠? 매개변수라는 말을 안 주고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곡선이나 원이나 이런 애들을 주고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언급이 시작이 돼. 문제에서의 시작이.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 x, y를 가지고 했을 때 걔를 가지고 뭐 접선을 구해봐라 혹은 뭐 극대극소를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매개변수를 떠올리셔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미분하지? 나 이런 거 미분한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가 4점짜리로 만약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매개변수로 풀어야겠구나.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많이 틀렸어. 알겠지? 그래서 작년에 그랬다는 거 확인하시고 근데 출제 빈도수 자체는 많이 떨어져요. 막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접선의 방정식 내용인데 요거는 뭐 접선 쪽 가가지고 또 계산할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음함수로 넘어갈게요. 233페이지. 자, 가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음함수라는 거를 접해볼 일이 거의 없었을 거거든. 자, 그럼 요 얘기부터 잠깐 할게. 잘 봐. 일단은 음함수라는 말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음함수가 영어로 뭐냐면 스펠링을 까먹었어. 일단 왜 난 임플리시트. 이건데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음함수는요. 임플리시트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포된, 내재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얘는 함수인 척하는 함수예요. 쉽게 말하면. 니네가 봤을 때 이건 함수가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함수가 아닌데 함수인 척하는 거야. 근데 얘를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냐?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거든. 잘 봐. 음함수는 원래 모양은 함수가 아닌데 정의역과 공역을 약간 조작을 하면 적당히 조작을 하면 충분히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원 있잖아. 원. 우리가 원을 가지고 놀 때 이렇게 식이 써져 있고요. 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원점이고 얘를 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요 식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막 고등학교 1학년 꼬꼬마 애들한테 물어봐도 니네랑 한 살 차이 나지만 걔네들한테 물어봐도 자 이거 함수니? 라고 얘기하면 함수니? 아니요? 함수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함수 아니라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원래 함수 아니거든? 근데 잘 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요.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이렇게 문제 조건을 주잖아. 그러면 함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여기에서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만 보는 거야.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원래 보통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따지는 기준이 x축에다가 수직인선 하나 내려보면 되잖아. 그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래가지고 내렸을 때 이거 두 개 만나니까 이거 함수 아니야 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이렇게 줘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충분히 뭐가 될 수가 있어?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형의 방정식 형태.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썼거든. fx, y는 0입니다. 라고 해서 많이 썼어요.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해줬단 말이야. 자, 요렇게 비교하면 돼. 요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는 요거죠. y는 fx라는 거라. 그래서 보통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인데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양함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얘를 음함수 형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x, y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도 우리는 함수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자, 개념서를 보시면, 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 자, 밑에부터 보자.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서 y는 x의 함수가 아니죠. 그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y의 값을 적당히 정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 y는 x에 대한 함수로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밑줄 쳐. 일반적으로 방정식 fx, y는 0이 주어졌을 때 x와 y의 값을 적당히 정하면 우리는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걔를 음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밑에 의미. 잘 봐. 음함수는 그 더 알아보기 바로 위에 음함수는 누구를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곡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하에 보시면은 타원이라든가 포물선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 fx, y는 제로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거고요. 음함수의 표현은 자 거기 밑줄 그게 중요한 거야. y는 gx의 꼴로 고치기 어려울 때, 즉 양함수의 꼴로 고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잘 봐. 이렇게 바꿔주기 쉽지 않은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꿀 수 있어도 되게 좀 귀찮은 애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결국은 dy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시면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나는 dy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니? 그 dy dx를 구하는 방법 중에 직접 다이렉트로 내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에서 f'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dy dx 꼴로 바꿔서, 즉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즉 우회적인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과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나는 dy dx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방법을 해볼게요.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 위에 박스로 다시 올라올게. 자, 바로 2번에 음함수의 미분법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방식 그대로 익히면 되는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갑니다. 음함수 fx, y는 0에서 y를 밑줄 y를 x의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dy dx를 구하자. 이게 목적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dy dx를 구하자. 이게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요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직접 구한다고 친다면, 만약에 직접 구한다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해보면 y제곱을 그대로 냅두고요, 얘를 넘기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고 루트 형태에서 무리함수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되니? 그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양함수로 고치기 어려울 때 혹은 귀찮을 때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dy dx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자, 그냥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잘 봐.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본대. 그게 중요해.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본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y는 fx로 보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니네 눈에는 y제곱이라는 게 뭘로 보여야 되냐면, y제곱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fx의 제곱의 형태를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무슨 함수야? 합성함수죠. 그죠? 합성함수 미분을 연계를 지어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잘 봐.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얘를 x로 미분하잖아.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이런 뜻이야. 2x가 돼. 그 다음에 더하기 만약에 자 fx 제곱을 미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2fx 이렇게 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숫자는 사라지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이게 y고요. fx를 y라고 보자고 했으니까 이게 y'인 건데 y'은 결국 뭐랑 똑같냐? dy dx랑 같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dy dx를 구하라고 내요. f'의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뭐 그 표현법이 이게 이제 뉴턴식 표현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라이프니츠식 표현인데, 그 표현법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심화되게 하면 얘기를 해줄게. 알겠지? 그거까지 니네가 받아들이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보시면은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를 자 그대로 따라한 거죠. y라는 함수를 fx, 즉 x에 대한 함수로 보자. 아, 그럼 y제곱이라는 건 fx의 전체 제곱의 형태와 같기 때문에 결국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과 같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면 얘를 y라고 놓고 얘를 dy dx라고 놓으면 요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dx, 그다음에 2y, dy dx. 이렇게 써지고 이게 든 제로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dy dx잖아요. 그러면은 dy dx 남겨놓고 이거 하고 이거 나누시면 dy dx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얘는 dy dx는요. 요거는 자 마이너스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 y분의 x라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dy dx를 구한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빠르게 가시면, 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요거를 조금 빠르게 가면, 자, 이제 이렇게 보자. 2xy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미분해보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잘 봐. 얘를 그냥 y라는 것으로 그냥 미분한다 생각을 해. 근데 주의하실 건 이거야. 자, 해볼게.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거랑 곱해져 있는 거야. x랑 y랑 다른 거야. 쉽게 말하면 x 곱하기 fx의 형태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야 되냐? 여기서 곱미분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미분하시면 안 돼요. 곱미분을 써줘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럼 해볼게. 2를 써요. 곱하기 요거 그대로 미분한다 치면 y라고 써요. 됐어요? 이거 그냥 더할게요. 묶어버릴게. 더하기 x를 미분하고 y 그대로 쓴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x를 그대로 쓰고 y를 미분하잖아. 그럼 y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이야. 그냥 y를 미분한다 생각해. 그냥 1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dy, dx만 붙여주면 돼요. y를 미분할 때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고요. 뒤에 봐봐.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y제곱이잖아요. 자, y제곱을 그냥 y로 미분한다 생각해 보세요.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얼마야? 2y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y라고 써.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y를 미분했을 때는 이게 붙어줘야 돼.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고? 속미분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알겠죠? 오케이?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거를 끄집어내서 또 곱해주는 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y'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가 좌변은 당연히, 우변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자, 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2y 더하기 얘는 2x 곱하기 dy dx고요. 더하기 2y 곱하기 dy dx예요. 이렇게 묶이고 얘가 제로가 되는 건데 그럼 dy dx 묶어. 그러면은 2배의 x 더하기 2y가 되고 곱하기 얘가 dy dx가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요것만 나눠서 이쪽에다가 써주시면 2x 플러스 2y분의 마이너스 2y다.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약분은 뭐 해주시면 되고. 알았죠? 자, 요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야.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음함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뒤에 접선에서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야. 방법은 똑같아. 방법은 뭐냐?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접점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세우자.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함수의 모양만 좀 다르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문제 하나 좀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아까 239페이지는 설명드렸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240페이지는 지금 쌤이 했던 거 연습 좀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방식, 요렇게 하는 방식 좀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뭘 해보냐면 개념 익힘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선에 대한 얘기. 개념 익힘 2번에 자, 봐봐. 1번을 해보자. 자, 개념 2번에 1번 보시면 갑니다. 곡선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는 0에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거기다가 밑줄 치자.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는 제로.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게 이제부터 뭘로 보여야 돼? 이게 함수야. 알겠죠?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요게 뭘까? 인데 요게 뭐냐면 타원이거든? 타원 형태거든? 약간?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냅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미적분에서 음함수는요. 그래프를 못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못 그려. 기하를 배워야 돼. 그럼 음함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음함수 문제의 핵심은 미분계수 찾는 게 대부분의 핵심이란 말이야. 알겠니? 작년에 이제 미분계수 음함수 관련해서 나온 게 기출은 아니고요. 그 작년 5월 대성 모의고사 30번이 이거 음함수 졸라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건 진짜 생노가다거든. 내가 그거 고3 애들 재수생 애들 풀어주면서 이것만 2판 썼는데 미분 계산만 2번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그러면 그건 이제 그래프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생으로 노가다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계산 문제야. 미분계수 찾는 문제. 그게 이제 좀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극단적이죠. 그래서 극단적이에요. 여러 가지 미분법 문제들은요, 되게 극단적인 게 쉽거나 졸라 어렵거나요. 그냥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우면 그냥 3점짜리 나와서 요 정도 그냥 발전 문제 정도 나와서 그냥 3점짜리에서 그냥 무난하게 해결이 돼.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잖아. 어렵게 나오면 진짜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미분계수 찾는 거 계속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항상 이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단계까지는 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거 충실하게 잘 연습이 돼야 돼요. 느리지 않게. 자, 해볼게.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했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미분해야죠.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미분을 하면 이건 그냥 다이렉트로 미분하면 되니까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하고 dy dx 이걸 써줘야죠. 그리고 숫자는 다 제로로 바뀌죠. 그러면 dy dx가 뭐가 되냐면 얘는 넘기고 나눠. 그러니까 3y분의 x가 돼요. 3y분의 x가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얘가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그랬으니까 x랑 y 자리에 둘 다 1을 그냥 대입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1,1이기 때문에 x랑 y에다 둘 다 1을 대입해야 돼요. x에다 1, y에다 1. 그래서 나오는 기울기가 얼마냐?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끝났어요. 3분의 1이고 이 점이 뭐야? 접점이잖아? 그러면 식 바로 세우면 y는 3분의 1 곱하기 x-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뭐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렵지 않죠?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3번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개념 3번입니다. 개념 3번 문제 보시면 곡선 1번 곡선 파이 x 더하기 파이 x는 y 더하기 x 사인 y래. 이렇게 돼 있대. 자, 파이 x는 y 더하기 x 사인 y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위의 점 2,2파이에서의 뭘 구해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 바로 미분하세요. 네, 바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시면 파이는 요거 y 미분하면 1 하고 dy dx 붙여주고 더하기 x랑 sin y입니다. 곱미분이죠. 그러면은 sin y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y 하고 dy dx 붙여줘야죠. 똑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좀 합시다. dy dx 있는 거랑 넘기시면은 자, 요 식이 이렇게 되네요. 파이 마이너스 sin y고요. 얘가 자, 1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y 곱하기 dy dx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샥 내려. 그러면 dy dx는 1 플러스 x 코사인 y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y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x랑 y 자리에 2랑 2파이를 각각 대입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2,2파이를 그대로 대입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대입해 볼게. 대입하시면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자 코사인 2파이죠. 코사인 2파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사인 2파이야. 제로야. 사인 2파이는 제로가 되니까 그럼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돼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복잡한 형태가 나와도 차분하게 계산하시면서 실수 없이 빠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실수 없이 빠르게. 자, 정리하시고요. 뒤에 로그 미분법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역함수랑 이계도 함수 하면 미분법이 끝납니다. 역함수인데 근데 역함수 별표 5개 쳐두시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역함수부터 차분하게 또 정리를 할게요.